안녕하세요, 시드앤디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 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학창시절에 어느 정도 영어를 했었는지, 둘째로 해외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었는지, 셋째로 그 실력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졸업을 할 때쯤에는 영어가 많이 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학창시절의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코스대로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는 보통 3등급 정도? 못하면 4등급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결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어에 대한 감각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실력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인이 돼서 어학원에 1년 정도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배우고 원어민 수업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간 거지 실제로 원어민에서 별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틈틈이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했고요. 전역 후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중에서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호주에서 배운 영어로 입시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네요. 학원에 들어가면서 제 영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쳤던 첫 번째 토익에서 900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유학 비용을 조금씩 모으고 유학 직전에 영어 시험을 또 쳤습니다. 호주에서는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을 다 보고 각 영역별 점수와 평균 점수를 내줍니다. 최저점은 정확히 모르겠고 최고점은 9점, 원어민의 경우에는 보통 8.5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학교 입학 점수가 평균 6.5점이었는데 저도 그때 말하기 6.5, 듣기 7, 글쓰기와 읽기 각각 6.5씩 나와서 평균 6점으로 입학 점수가 맞춰졌었네요. 셋째로 이런 제 실력으로 대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이지 학교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학부로 입학했고 2학년 때 회계 전공 그리고 금융 부전공을 선택해서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부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한국인은 2-3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요. 한인들이 있었지만 보통 교포인 경우가 많았고 그랬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그룹과제나 토론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학교 입학 요구사항에 내 영어 점수가 딱 맞춰진다고 해서 딱 그 점수로 입학을 하면 수업을 따라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어야지 수업에 무리 없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요. 딱 맞춘다면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배운 거라면 더욱 그럴 것 같네요. 저의 경우에는 그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나름대로 영어에 노출이 되었던 환경이 있어서 조금 수월했는데요.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할 때 선생님들은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알아듣기가 쉽지만 그룹 과제를 할 때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나 영어를 잘 못하면 그룹을 짜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이랑은 같은 그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하느라 엄청 바쁘거든요. 특히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시간이 없었네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보통 글자 수를 맞춰서 내는데 간단한 건 1000자 정도 분량, 긴 거는 3000에서 4000자 정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레퍼런스는 빼고요. 과제할 때 다른 학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영학부였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게 글 쓰는 거에 대한 점수도 있어서 문법이 틀리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기반으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 그 부분이 제법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거 풀 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시험에서만큼은 영어 구사 능력보다는 해당 관련 지식을 묻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만 할 수 있으면 고급스럽게 영어를 쓰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뭘 고치고 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1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수업에 아주 집중을 하면 80%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적응이 돼서 그냥 딴짓만 하지 않으면 대부분 95% 이상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들은 모호한 표현이나 비속어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영어는 말 그대로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단순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니는 동안 영어가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힘들어했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건 별개인 것처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없었지만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영어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영어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을 할 즈음에 IELTS 시험을 다시 쳤었는데요. 대학교 졸업 후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별다른 공부 없이 그냥 시험 쳤었고 리스닝 7.5, 스피킹 7.0, 라이팅과 리딩 둘 다 6.5 정도 나와서 평균 7점을 받았습니다. 입학전과 비교해보면 사실 몇 년 동안 해외에서 학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0.5점 늘었는데요. 그건 그냥 제가 어학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학과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험을 치기도 했었고요. 제 경우를 정리하자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지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사실 크게 영어가 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그냥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